사는 소리 사소함 9번지 19번째 이야기. 건강이 호전되었을 때도 있었다. 난치질환, 근육병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걸 해보겠다는 오기도 생겼고, 근무력중 진행을 막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았다. 시도했던 일 중에 잠시나마 호전된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인체 교정을 받으며 꾸준히 했던 운동은 발 모양이 건강하게 변해가는 것이 보이고 신체 좌우 대칭이 균형 있게 변해가니까 기대가 커져서 운동 강도를 높였다. 나에게는 무모한 도전이었고 근육병 진행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기치유 받았을 때도 걷는 자세가 균형 잡혀가고 운동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다. 그러던 중에 크게 넘어졌고 기치유 횟수가 줄어들자 몸의 생동감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몸이 생체 에너지 충전 배터리 같았다. 배터리 충전을 외부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충전하기는 무리였다. 내 몸에 안 쓰는 근육을 전문가가 운동시켜주는 것도 효과가 있었다. 의자 앉았을 때 힘없이 옆으로 뉘어지던 다리가 바로 세워진 자세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도 경제적 거리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는 없었다. 외부에서 도움받으면서 몸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일상생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주 넘어져서 정형외과를 들락거리며 고생했다. 건강관리법이 동적인 방법에서 정적으로 몸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변해갔다. 잠들기 전에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하다 보니 명상의 효과를 실감했다. 두통이 사라졌고 깊은 잠을 자고 나면 몸과 마음 모두가 가볍고 스트레스 시간이 짧아졌다. 편히 쉬는 방법이 명상이었고 명상이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일이 아니어도 모니터 앞에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 점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보조 보행기를 사용하면서 손에 무리가 되었는지 통증이 동반되었다. 그럴 때면 통증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 보면 통증이 줄어들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몸 부위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기보다는 혹사시켜 미안하고 그럼에도 나와 함께 살아내어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조금씩 몸과 교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집중이 잘 되던 어느 날 일이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몸에 집중한 것이 40여 분 지나고 있었다. 인기척이 있어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려 하는데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다. 척추 아래 부분에서 척추 가운데를 타고 뜨거운 줄기가 위를 향해 솟구쳐 올라오더니 견갑골 가운데서 뜨거운 열기가 넓어지면서 양옆으로 퍼져나갔다. 몸의 호전 반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힘든 몸에 뭔 일이 더 일어난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려는데 견갑골 가운데서 앞가슴까지 강한 느낌이 번개에 맞은 것 같았다. 가만히 있다가 숨 고르기를 하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나서 몸을 움직였다. 다행히 큰일은 아닌 것 같았고 단지 온몸이 너무 더워서 날씨가 더운 날인 줄 알았다. 나는 원래 몸이 찬 사람이라 여름에도 30도 정도는
선풍기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명상하려고 내면에 집중하자 그 당시 오른쪽 어깨, 목 뒤통수까지 심하던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피곤하거나 날씨가 흐린 날이면 찾아오던 심한 통증이 없어졌다. 가끔씩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통증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가벼워지거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졌다. 이 외에도 명상이 몸 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몸에 호전 반응이 있을 때마다 기대와 집착이 커졌고 꾸준히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중년이 되고 나니 인생 바다에 수위 높은 파도가 밀려왔다. 명상 시간에는 몸에 집중하기보다는 인생 파도 가라앉히는 통찰 시간으로 할애되었다.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몸 건강에 유익한 것이니까 지병도 인생 파도의 하나로 여겨졌다. 근육병 회복이라는 방향은 일상생활 속에 묻혀버렸고 삶의 목표는 삶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집중되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